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쇼핑을 위한 상품 동영상 제작입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오장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영상 강의를 시작했던 4년 전에는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어떤 카메라와 장비를 사용해야 하나요? 였는데요.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고 또 편집을 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카메라 장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촬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영상의 기초 이해, 촬영 기획, 그리고 촬영 구도 및 카메라 앵글, 영상 편집 및 연출 팁, 온라인 쇼핑 동영상의 종류, 영상 편집 어플 소개까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영상의 기초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인데요. 스마트폰 촬영을 하실 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편안하게 잡아주시고 손가락이 렌즈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을 이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촬영을 할 때만큼은 이 스마트폰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보통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만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만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 손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고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생각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으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그 미세한 숨까지도 흔들림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평소 수전증이 있으시거나 영상을 촬영했을 때 좀 떨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정적인 영상 확보를 위해서 삼각대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아마 안정성일 건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가장 안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4K, QHD, FHD, HD.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상의 해상도입니다. 영상의 해상도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지금 해상도가 1920, 1080 FHD라는 사이즈이고요. 스마트폰은 현재 4K 고화질의 영상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4K는 스탠다드한 풀 HD 영상의 4배의 사이즈로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꼭 고화질의 4K로 촬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1080 풀 HD로 설정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레임인데요. 프레임은 1초당 보여지는 사진의 수, 영상의 기본 단위입니다. 만약 30프레임이라고 하면 30장의 사진이 착착착착 재생이 되면서 영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TV 드라마나 뉴스는 30프레임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리얼리티, 생동감 있는 전달을 위한 스포츠 경기나 예능은 60프레임, 그리고 영화나 뮤직비디오는 24프레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더 부각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추후에 편집을 하실 때 슬로우 모션을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설명드린 해상도와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이제 아이폰의 경우는 이제 설정 화면에 카메라 그리고 녹화에 들어가시면 화면이 동일하게 보이실 거고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의 크기, 후면 카메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과 동일한 이미지가 보이시면 여기서 1920, 1080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프레임 수는 보통 30프레임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1080 FH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 비율은 이제 가로 16:9가 보편적인데요. 어떤 비율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상황이나 미디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작 비율을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의 영상을 제작할 때 영상의 소스들이 다 같은 비율로 촬영을 하셔야지 편집을 하셨을 때 조금 더 깔끔한 영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가지 비율, 가로, 세로를 이렇게 혼합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비율로 촬영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촬영을 할 때 격자 화면이 켜져 있지 않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팅 화면에 들어가셔서 격자를 켜주시고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격자를 켜주셔야지 구도적인 부분에서 촬영을 하실 때 맞추기가 좀 더 편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아이폰 설정 화면으로 설정의 카메라, 격자 모드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안드로이드 화면인데요. 안드로이드는 격자가 아니라 안내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세요. 안내선을 켜주시고 촬영을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촬영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촬영을 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저장 공간과 배터리 체크. 동영상은 사진과 다르게 되게 큰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또 카메라의 배터리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저장 공간과 배터리 체크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렌즈를 수시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렌즈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렌즈는 좀 오염이 많이 쉽게 되는 편인데요. 촬영 전에 스마트폰 렌즈를 꼭 닦아주셔야 영상을 좀 깔끔하게 담으실 수 있고요. 또 사진과 영상을 평소에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렌즈를 수시로 닦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제 부분 초점 터치인데요. 스마트폰은 자동 초점이 돼서 따로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이제 촬영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촬영을 위해서 피사체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삼각대와 리모컨 활용. 그러니까 안정적인 영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삼각대와 리모컨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촬영을 위한 기본적인 세팅 준비는 다 되었고요. 그럼 이제 촬영을 어떻게 할지 촬영 기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기획이라고 하면 조금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냥 촬영 계획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촬영 기획의 첫 번째는 특장점을 설정한다. 우리 매장에 아니면 내 제품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장점에 맞는 촬영 컨셉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촬영 컨셉과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면 그걸 스토리보드로 작성하면 기획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이 세제가 4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찌든 때를 분해한다, 강력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다, 또 유해 성분을 뺐다, 마이크로폼으로 탈취 효과까지 있다. 근데 이 4가지를 모두 담으려고 하면 자칫 영상이 이제 초보자가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산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떠한 부분을 특장점으로 설정할지를 우선 생각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촬영 컨셉. 내가 선택한 특장점을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할지를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브랜드. 그러니까 내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를 그냥 홍보하는 이미지 영상을 찍겠다. 아니면 내 제품의 사용법을 담는 하우투 영상을 찍겠다. 또는 내 제품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테스트, 실험을 하는 영상도 있을 수 있고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이렇게 리뷰성 영상을 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텐데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설정해 주시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주시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스토리보드는 이제 촬영 현장에서 배우, 스텝, 다양한 분들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작성된 예시이고요. 대표님들께서는 보통 혼자 아니면 직원분과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촬영하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메모만 해주시면 충분히 스토리보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촬영을 위한 카메라 세팅도 했고 그리고 촬영 기획을 했다면 이제 촬영 구도와 카메라 앵글, 촬영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진은
이제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할 때 소품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사진 디자인을 하죠. 영상은 움직임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안정적인 구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앵글을 활용하는 겁니다. 앵글이라는 건 이제 관점, 시각적인 게 되는, 그러니까 시점이 되는데요. 내가 그냥 보는 눈 위치가 아니라 뭐 카메라 좀 내려보고 위로 올려보고 이렇게 다양한 시점으로 촬영을 함으로써 영상을 조금 더 풍부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상황과 표정을 담는다입니다.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담고 또 그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는 그 상황의 표정들을 담는다면 그 내용 전달이 뭐 따로 자막이나 뭐 이렇게 뭐 나레이션 설명 등이 필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3등 분할 구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개씩 이렇게 9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안정감을 주는 전형적인 삼각 분할 구도입니다. 이 구도는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사용하던 미학적 구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구도에 정말 자신이 없는데 구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가로선, 세로선만 잘 맞춰서 촬영을 하셔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3등 분할 구도에 이제 가로선, 세로선이 만나는 이제 4개의 교차점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4개의 교차점의 주제를, 그러니까 피사체를 배치를 하면 구도, 안정감은 유지를 하면서 흥미적인 화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주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우측의 주인공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영상을 볼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동일하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무빙을 주게 된다면 피사체 주인공을 왼쪽에 두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촬영 시 주인공을 오른쪽에 배치를 하면 그 주인공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앵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앵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촬영을 하실 때 이제 뭐 삼각대를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해도 그렇고 이제 지금처럼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해도 피사체와 수평으로 마주해서 이렇게 아이 앵글, 기본적인 스탠다드 앵글을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요. 이 앵글을 뭐 낮추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좀 다양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로우 앵글, 카메라를 피사체보다 낮게 배치함으로써 그 피사체가 조금 더 크고 웅장하고 역동감 있는 모습을 담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이 앵글인 경우는 피사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피사체와 그 주변의 풍경들을 담거나 아니면 조금 외롭고 작고 왜소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앵글만 다양하게 표현을 하셔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샷의 크기인데요. 이제 촬영을 하실 때 한 가지 사이즈로만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들어가서 가까이도 담아보고 또 이렇게 멀리서 주변 상황까지 한번 담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샷의 크기로 촬영을 해 두시면 그 또한 영상을 편집을 하실 때 좀 다이나믹한 편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촬영 주의사항을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리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정적인 자세로 촬영을 한다.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을 양손으로 렌즈를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 붙여서 안정적으로 들고 촬영을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촬영을 해도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그립톡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삼각대에다가 꼭 장착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의 움직임인데요.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실 때는 평소보다 느리게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셔야지 편집하실 때 좀 편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뭐 조금 아마 SNS에 올라온 영상들 보시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너무 어지럽고 이래서 보지 못하는 영상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상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평소보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내 몸이 지렛대가 돼서 이런 식으로 무빙을 주시면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셔야 하고요. 조금 느리게
조금 느린 속도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화 버튼을 누르고 2, 3초 후에 촬영을 시작하는 건데요. 촬영을 끝낼 때도 마찬가지로 촬영이 끝나고 한 2, 3초 정도의 여백을 두고 그 다음에 종료 버튼을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촬영 내용의 전후 이렇게 시간을 확보해 놓으면 편집을 할 때 편집할 때 영상이 날아가거나 뭐 앞뒤로 좀 잘리는 그런 일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1회 촬영 시 한 장면만 최소 10에서 20초 끊어 촬영한다인데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촬영하기 위한 무빙을 주기보다는 한 번에 한 장면씩, 한 컷씩만 촬영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0초, 20초 단위로 아주 짧게 촬영하셔도 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편집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영상 클립이 굉장히 정말 작은 초수이기 때문에 10초, 20초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영상 소스를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앵글과 샷의 크기로 촬영을 한다. 여섯 번째, 촬영 현장의 음향을 체크한다. 촬영 현장에서 혹시 촬영 현장에 사운드를 쓰시게 된다면 그 현장의 소음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현장에 조금 소음이 좀 있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시면 그 소음이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시고 촬영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좀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소음이 나는 부분을 등지고 촬영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소음을 적게, 카메라에 좀 적게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는 수평, 수직, 밝기, 역광을 확인해서 촬영을 한다.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 결과물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다시 촬영을 하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촬영 장소에서 촬영을 하실 때 수평, 수직 구도와 그리고 밝기, 빛의 밝기와 역광 정도를 확인을 하시고 바르게 촬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연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한다. 보통 영상 속도를 조절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안정적으로 촬영이 되셔야 합니다. 영상을 빠르게 움직인 경우에는 느리게 편집을 하면 되게 영상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느리게 촬영한 영상들은 속도를 조금 빠르게 조절하면 어느 정도 그 속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서 촬영한 영상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배속, 2.5배속, 1.5배속 이렇게 속도를 그 영상의 느낌에 맞게끔 좀 조절을 해서 편집을 하시면 사용이 조금 더 편하게 영상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과 사운드를 분리해서 재구성한다. 영상을 촬영하실 때 한 컷을 한 번만 찍지는 않잖아요. 완벽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여러 번 촬영을 했는데 화면 구성은 첫 번째 찍은 영상이 가장 좋고 그 화면에 들어간 소리는 두 번째 영상이 좋다.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과 사운드를 분리해서 재구성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편집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영상은 소리를 죽이고 사용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영상에 소리를 빼서 같이 이렇게 합쳐서 재구성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BGM의 싱크를 맞춘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에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모음 처리를 하면 영상이 다소 밋밋하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음악이나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BGM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상의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어떠한 음악을 넣느냐, 영상과 어울리는 음악을 넣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몰입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꼭 한번 이제 체크를 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르셔야 해요. 영상을 많이 촬영하시고 편집하시는 분들은 이 음악을 고르는 데만 대여섯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그 잘 고른 음악에 이제 비트가 바뀌는 포인트에 맞춰서 화면 전환을 해주면 그 영상의 몰입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BGM도 잘 고르셔야 하고
또 그 BGM에 맞게끔 잘 편집을 하시면 조금 더 몰입도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초 법칙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3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영상에도 3초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 대사나 움직임이 없이 정지된 영상, 아니면 조금 지루한 영상이 3초 이상 진행이 되면 그 영상은 바로 이렇게 스킵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은 이제 지루하지 않게끔 볼거리를 좀 다양하게 함으로써 지루하지 않게끔 편집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식기세척기에 단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화면인데, 이게 다소 이제 풀 화면으로 봤을 때 다소 밋밋한 면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샷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다시 또 풀샷으로 보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타이트샷으로 보시면 크게 찍고 타이트하게 찍고, 크게 찍고 타이트하게 찍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서 2초 텀으로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해서 지루한 장면이지만 지루하지 않아 보이게끔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게 3초 법칙을 적용한 거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이게 아쿠아 청소기인데요. 아쿠아 청소기가 물과 그리고 이물질을 한꺼번에 흡입을 한다는 이 특장점을 살려주기 위한 장면이에요. 보시면 그냥 흡입하는 모습을 한 화면에서 이렇게 한 가지 시점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촬영을 함으로써 특장점을 다양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온라인 쇼핑 동영상의 종류인데요. 사실 이 온라인 쇼핑 동영상의 종류는 직접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지금 이제 사진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쇼핑 상품 페이지의 동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광고형, 우리 브랜드나 제품을 이미지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광고형 영상이 있고, 또 우리 제품이나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하우투 영상으로 많이 담으시는데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쇼핑몰 상품 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영상이에요. 고객님들께서 이 키케이스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게 이미지와 텍스트로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다고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상품 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이 영상은 이 키케이스를 어떻게 조립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체를 하는지 그 포인트를 쭉 보여줘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삼각대로 카메라를 고정한 상태에서 손의 움직임만 담는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탈취제인데요. 이 탈취제 역시도 이제 상세 페이지에 인형, 화장실, 패브릭, 유모차, 카시트 여러 장소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각각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진으로 보면 약간 임팩트가 적기 때문에 이제 짧게 한 2초씩 인형에 뿌리는 모습, 화장실에 뿌리는 모습, 이렇게 이 모습들을 짧게 담아서 이제 영상으로 삽입을 하니까 고객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더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광고형 영상인데요. 광고형 영상이라고 해서 제작한 이건 이제 멀티 클리너 제품입니다. 멀티 클리너 제품인데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그 상황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연출한 모습이에요. 전기레인지에 때가 이렇게 묻었는데 그게 냄비가 넘쳐가지고, 이게 아마 주부님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요. 이런 장면들로 인해서 이렇게 때가 생겼다. 이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공감 포인트를 잡은 후 세제를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세제를 사용해서 때가 없어지고 그리고 때를 닦아서 깨끗해지는 모습, 이렇게 순차적으로 촬영한 모습인데 이걸 다양한 각도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잘 담기게끔 촬영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도 1번과 3번은 이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담았고요. 풀샷으로 담았고요. 그리고 2번과 4번은 타이트하게 집중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감대를 더 극대화하게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하우투 광고형 영상인데요.
보통 하우투 영상들이 카메라를 고정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그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영상 자체에 액션이 많아서 카메라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는 고정한 상태에서 좀 앵글을 다르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샷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해서 그 지루함을 조금 달래는 방식으로 촬영과 편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문에 고정하는 이제 도어 스토퍼입니다. 촬영하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설치 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고정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담기 위해서 계속 같은 화면의 앵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임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함을 들을 시간은 따로 없더라고요. 보시면 계속 같은 앵글이 보여지시죠. 앞서 보여드렸던 다른 동영상과는 다르게 뭐 앵글이 조금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액션이 계속 구현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영상이 되세요. 다음은 이제 공기청정기 영상인데요. 이 공기청정기의 특장점은 아래 바퀴가 있어서 무빙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다양한 시점에서 담아서 교차 편집을 했습니다. 보시면 바퀴가 있는 아래쪽, 그리고 사람이 보는 위쪽, 그리고 또 바퀴, 또 그리고 풀샷으로 해서 그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적인 무빙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교차해서 편집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공기청정기 성능을 보여주는 필터 영상인데요. 이 필터 역시도 1번 영상을 보시면 되게 필터가 지저분하네? 근데 사람들은 저 지저분함을 아마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이트샷으로 들어가서 이만큼 지저분해 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시선대로 영상의 흐름이 넘어간다면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스럽지 않은 영상을 위해서는 브랜드는 엔딩에 노출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영상을 딱 플레이했는데 이렇게 브랜드명이 먼저 나오면 광고네 이러고 스킵을 할 수 있지만 영상이 굉장히 재미있고 알차게 꾸며져 있어서 끝까지 시청을 하셨다면 그 마지막에 브랜드가 노출됨으로써 내가 봤던 서비스가 이 브랜드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 촬영 편집에 대한 팁을 정리를 해드리면 초보를 위한 영상 촬영 편집 팁. 첫 번째는 3등분 법칙입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 구도를 맞추셔야 하기 때문에 격자를 활용하고 수평 수식을 맞춰서 촬영을 해라 이고요. 두 번째는 삼각대 활용. 역시나 안정감 있는 촬영을 위해서 삼각대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초보의 경우 특히나 영상이 많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셨을 때 편집이 더 용이하세요. 세 번째는 다양한 앵글 활용입니다. 클로즈업 그리고 풀샷. 아까 제가 이제 샘플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상 그 장면을 좀 넓은 시선에서 담고 또 가까이 들어간 시선에서 담고 이렇게 여러 시선으로 담아서 그걸 교차해서 편집을 하면 다이나믹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3초 법칙인데요. 장면들을 편집할 때 이제 3초 단위로 편집점을 잡아서 영상을 편집을 하시면 지루하지 않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BGM의 중요성입니다. 잘 고른 BGM 하나가 영상의 완성도를 높인다. 생각보다 BGM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BGM을 사실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딱 느낌 오는 걸 넣고는 했는데요. 네, 저 영상 편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BGM의 그 템포가 영상의 속도와 맞아야지 그 몰입감이 더 높여주고 또 그 비트가 바뀌는 비트 포인트에 맞춰서 또 화면 전환을 해주면 몰입감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BGM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BGM을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은 영상 편집 어플이 굉장히 다양한 게 나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순서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초보자부터 고급자용으로 이렇게 제가
나열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타와 캡컷, 영상 편집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어플입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어플의 장점은 이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내가 촬영한 영상 소스를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편집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두 번째, 블로는 우선 무료 체험 버전으로 체험을 해보시고 또 내가 너무 재밌다, 그럼 영상 편집을 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시면 유료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시면 괜찮은 어플이에요. 이 어플은 일단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화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초보자 분들도 따로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혼자 눌러보시면서 영상 편집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는 이 역시 체험판 무료가 있는데 저는 키네마스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작권이 프리한 음원들이 많이 있어서 키네마스터를 사용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프로 버전으로 사용을 하셔서 워터마크를 제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루마퓨전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의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유료 버전만 있고 또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PC 프로그램 못지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정말 멋지게 편집하고 영상 편집을 조금 깊게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PC 사양을 맞추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루마퓨전으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활용도 있게 성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촬영을 하면 다이나믹한 영상을 연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촬영한 영상들을 어떠한 어플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만 한 번 더 숙지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조금 평소와는 다른 시각들로 촬영을 해보시면 조금 더 풍부한 다이나믹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좀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가장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촬영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실 때 초보자 분들은 즉흥 촬영보다는 꼭 촬영 기획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영상을 촬영할 것인지를 꼭 기획을 하시고 그 순서대로 그 내용을 촬영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영상 촬영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장점을 설정해 두시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영상을 샘플로 보시면서 비슷하게 촬영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셔도 발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초보자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같은 시선으로 촬영을 하시는데요. 카메라를 높이만 달리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앵글 외에도 로우 앵글, 하이 앵글, 그리고 또 내가 그냥 보는 이런 기본적인 시야의 사이즈가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다양하게 촬영을 함으로써 영상을 좀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3초, 제가 이제 처음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사실 편집인데요. 내가 열심히 촬영한 영상에 편집점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너무도 이 장면도 보고 싶고 이 장면도 보여주고 싶고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 영상을 그렇게 다 연결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지루한 영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영상이 돼요. 그럴 때 이 3초의 법칙을 기억을 하시면 조금 볼거리가 풍성하고 지루하지 않은 영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 제가 3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다양한 앵글, 그러니까 눈높이가 아니라 위아래 다양한 앵글로 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고요. 그리고 샷의 크기, 그냥 시야에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라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앞으로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로 담아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편집을 하실 때는 3초 편집점에 맞춰가지고 지루하지 않은, 네, 내가 봤을 때 내가 촬영한 영상들이 너무너무 멋진데 그걸 사실 다 보여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포인트를 3초로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어플은 지금 이제 보여드시는 순서대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다. 나는 어느 정도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는 영상 어플을 선택하셔서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해보시고 대부분 무료 체험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무료 체험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영상 편집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유료 버전으로 워터마크 없이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홍보 영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워터마크가 붙어 있으면 사실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댓글이 창이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BGM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경우 어느 수 찾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앱 추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키네마스터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키네마스터는 BGM 음원 자체를 자체 제작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요. 보통 블루나 비타나 캡컷에 있는 음원들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SNS에 업로드만 해도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데 키네마스터는 대부분의 음원이 저작권이 프리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조금 걸리신다 하시면 저는 키네마스터 어플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료로 다운받는 거는 이제 유튜브에 프리 음원을 찾으시면은 그 프리 음원들은 출처를 밝히거나 아니면 그 각자의 부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을 준비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촬영을 준비하기 전에 주의할 점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이즈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 그 카메라 세팅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찍을지에 대한 촬영 기획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사실 이 부분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촬영된 소스를 편집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저는 키네마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어플은 저는 상황에 맞춰서 4가지를, 5가지 그 이상 저는 다양한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쉽게 간단하게 편집을 할 때는 템플릿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 할 때는 루마퓨전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네. 저는 사실 지금 영상을 되게 오랫동안 촬영을 하고 또 제가 실제 홍보 영상도 많이 찍고 있는데요. 그런 영상들을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앱을 활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 사양이 굉장히 고사양이어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어플로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편해서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강조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촬영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촬영한 영상은 이제 앱들을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하시면 돼요. 레퍼런스 영상은 저는 주로 SNS를 활용하고 있어요. SNS에 광고 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상 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좀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영상들을 참고해서 제 스타일대로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장점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금 변형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굉장히 좋은데요. 영상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영상 트렌드는 사실 숏폼이죠. 요즘은 3초 영상도 있고요. 아까 제가 편집 포인트를 3초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요즘은 3초 영상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10초, 15초, 30초 영상이 긴 영상보다는 약간 임팩트 있고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짧은 영상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또 영상을 또 짧게 촬영했을 때
다양한 테크닉을 넣으면 또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쇼폼 영상 많이 제작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강의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댓글은 영상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체크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